더마카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네. 앞서 김병주 최고위원의 인터뷰가 꽤 충격적이었죠.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세호 무호 무해님. 계엄령 성공했으면 지금쯤 이 라디오도 못 듣고 다 통제당하고 있었겠네요. 99.99% 아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리고 로라님, 인터뷰가 너무 짧은데요. 더 듣고 싶은데 라고 좀 올려주셨고 그다음에 펠리시티님은 근데 밤 11시 30분경에 체포대상 선관위 직원들이 출근을 안 했을 텐데 어떻게 손발을 묶어서 데려갈까요? 아침 출근 시간까지 기다린다는 얘기일까요? 라고 올려주셨는데 아마 처음부터 못 들으셨나 봐요. 그렇죠. 이들의 그러니까 선관위 출동 시각은 다음 날 새벽 5시였다는 5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5시에 선관위에서 가 있다가 네. 그 뒤에 이제 출근하는 선관위 직원들을 속속 잡아들이려고 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심지어 출근하는 사람을 한 명씩 케이블 타이로 손발을 묶고 두건을 씌워서 B1 벙커로 데리고 간다. 그렇습니다. 소름이 쪽 돋는 인터뷰예요. 누구님이 내가 믿고 있던 대한민국에 속았다. 이 나라에 사는 게 두렵다라고 올려주셨고요. 네. 양지혜님은 권력이라는 게 진짜 달콤한 건가 봅니다. 권력을 쥐인 자들은 어떻게 놓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군요. 라고 올려주셨는데 네. 아마 이 방송을 들은 많은 분들이 다 소름이 돋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근데 이제 시작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아까 그렇죠. 이제 그 7일치 물품을 준비하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김병주 의원하고도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임무는 하루면 끝나는 임무거든요. 그렇죠. 그 이후에 2차, 3차 임무가 무엇이었냐. 그럼 2차, 3차 임무가 있었다고 봐야 되는데 아마도 이제 그 1차 임무 끝내고 나서 이제 그 지시를 하려고 했겠죠. 그랬겠죠. 그러면 2, 3차 임무도 이들에게 부여된다면 역시 같은 그 범주에 있는 임무였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체포 납치 대상은 훨씬 더 많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처음에 알려진 14명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네. 돼버려. 근데 사실 선관위 직원이면 일반 국민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국민을 대상으로 이런 작전을 편다? 정말 이해가 가지 않고요. 네. 무영님은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를 했는데 내란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뭘까요? 라고 물음표 좀 보내주셨고 네. 사실 오늘 김병주 최고위원과 노상원 전 사령관에 대한 얘기도 조금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그 내용은 다 전해드리지 못해서 조만간 인터뷰를 다시 한번 네.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JB타임즈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볼게요. 신원섭파님이 요즘 더마카 만나는 시간이 왔다 갔다 하네요 라고 해주셨는데 네. 제가 몇 부에 등장할지 이것도 청취율에 조금 도움이 될까요? 궁금하면. 네, 첫 번째 뉴스 어떤 겁니까? 정부가 오늘 그 오전에 임시 국무회를 연다고 하지 않습니까? 양곡관리법을 비롯한 그 쟁점 법안 6개를 처리하기 위함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역시 관심사는 거부권을 행사하느냐 마느냐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여부에 따라서 전국이 또 한 번 요동치는 것 아니냐라는 전망이 나오던데 글쎄 그럴까 한번 이걸 좀 짚어보겠습니다.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자, 점검할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레드라인입니다. 전국이 요동칠 거라는 전망은 거부권을 행사하면 민주당이 즉각 한덕수 총리 탄핵 카드를 꺼내들 거다라는 판단에 기초한 거거든요. 그런데 관련해서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 대표가 16일 저희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게 있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만에 하나라도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그 다음에 2단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기에 겁니까? 이제 바로미터는 여러 가지 이제 법률에 대한 것들이 있겠지만 네네. 가장 큰 핵심은 국민들이 명령을 내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윤석열 정권의 무도함, 무법, 특히 내란죄까지 지금 다 저질러지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큰 특검이 있지 않습니까?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법인데. 네, 그러니까 박성준 원내수석의 말에 따르면 레드라인은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이 두 개의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느냐 마느냐 지금 이거라고 좀 해석을 해야 되는 건데 오늘 국무회의에 올라가는 6개 법안은 이 두 가지는 빠져 있는 겁니다. 따라서 민주당에서 두 특검법 처리까지 지켜보느냐 아니냐 이걸 좀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레드라인이 양곡관리법과 같은 이런 법안이 레드라인인지 아니면 두 개의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레드라인인지 이걸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복선인데요. 거부권 행사와 맞물려 있는 게 바로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입니다. 요 며칠 뜨겁게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자,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민주당이 6개 법안 거부권 행사에 반발해서 즉각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에 나서면 헌법재판관 문제가 비례해서 커지게 됩니다. 근데 정반대로 두 특검법은 챙기면서 6개 법안 거부권 행사는 사실상 결과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한덕수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의 폭을 넓혀주는 것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권한 행사의 폭이 넓어진다라고 한다면 헌법재판관 임명에 있어서도 권한대행이 임명을 할 수 있다는 얘기로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혹시 이것까지 그 염두에 두고 이후 대응을 하느냐 마느냐 요걸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거부권 행사는 곧 바로 탄핵으로 갈 것이다. 한덕수 탄핵으로 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잠시 쉼표를 찍고 다른 면들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이야기를 해야 될 사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어떤 선택을 할지. 그죠? 그리고 네. 추후에 그 두 가지 특검, 내란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어제 그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하나는 받아들이고 하나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또 거부권을 쓸 수도 있다. 이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어제 하루 천공이 또 화제가 됐습니다.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에서 한 주장 때문인데요. 잠시 들어보시죠. 대통령은 하늘이 냅니다. 하늘이 내놓은 대통령은 국민이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고 하느님이 잘 내놓으신 것을 알고 그 사람을 받들어서 대통령을 만든다. 이게 누구냐?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지금은 실패한 게 아니에요. 이것이 정확하게 하늘이 봤다면 지금 앞으로 이 3개월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빠르게 봤다면 하늘에서 힘을 모아주는데 이 국민들의 힘만 모아주지 않을 것이야. 세계의 힘을 모아줄 것이야. 요번 동지 안에까지는 힘들겠지만 동지를 기해서 그 안팎에 아마 이제 살살 정리가 되기 시작을 할 겁니다. 내년 설 안에 정리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가는 길이 힘이 바뀌어버립니다. 네, 이게 지난 18일에 올라온 동영상이라고 하던데 네. 이 와중에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도 묻고 싶은데요. 눈치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일편단심인 겁니까? 그리고 자신의 신통력을 과시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스팔트 극우의 권기를 촉구하는 겁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별로 궁금하지 않습니다. 그게 뭐든 상관이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천공은 저런 말 외에는 할 말이 별로 없는 사람이다. 오히려 그게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천공을 두고 뭐 멘토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은 멘토가 아니라 부록 같은 존재예요. 부록. 부록? 예. 다시 말해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딸려 있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자, 이 점에 기초하면 천공의 앞날은 아주 간명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확정되는 순간 천공의 사회적 수명도 끝나버리는 겁니다. 천공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 때문에 조명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천공의 운명이에요. 그런 천공이 이제 와서 뭐 한 걸음 떨어져서 관찰자 시점을 유지하면서 예측을 한다고 그게 통하고 먹히겠습니까? 그럴 여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천공은 외통수에 몰린 거고 그가 꺼내들 수 있는 전략은 올인 전략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저런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천공에 대한 이야기 이 정도로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더하면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얘기인가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석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호처가 수령을 안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헌법재판소가 보낸 서류마저 수령 거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에 우편으로 보낸 서류는 수치인 부재로, 관저에 보낸 서류는 경호처 수치 거부로 송달되지 못했습니다. 자, 경호처가 이렇게 나오는 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수령을 하지 말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상식적이겠죠. 헌데 자, 이런 뉴스가 어제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64번째 생일을 맞았고 지지자들의 축하 꽃바구니가 그 전날부터 관저로 배달이 됐는데
경호처 직원이 이 꽃바구니 선물은 수령해 갔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네. 말 그대로 선택적 수령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 셈인데 그러면 문제는 선택의 기준이 뭐냐라는 거잖아요. 그 기준은 누가 보더라도 자신의 유불리 또는 감정적으로 좋고 나쁨 이거 말고는 지금 찾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기준을. 이 기준에서 보면 공인으로서 이 대통령의 면모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오로지 개인 윤석열의 편향만 있을 뿐인 것이죠. 자,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마인드가 이렇다면 시선 집중해야 하는 대상은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이죠. 권한 대행으로서 한덕수 그 대행이 경호처에 지시를 내리면 되는 겁니다. 수령해라. 수령해서 전달하라라고 지시를 내리면 돼요. 근데 총리실의 고위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실과 경호처 압수수색 관련해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시를 한 것이 있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없다. 관련해서 검토한 바도 없다. 앞으로 법과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겁니다. 검토도 안 해봤다라는 거잖아요. 이건 눈치 보기시 구경꾼 자세라고 평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런 구경꾼 자세가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수사기관이 하다 안 돼서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에 나서면 그럼 그때도 지시 안 하고 그냥 멀거니 지켜만 보고 있을 겁니까? 그러다가 정말 큰일 날 수도 있을 텐데 그때도 그냥 지켜만 볼 거예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경호처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그리고 한 발 빼는 겁니까? 이게 지금 권한대행으로서의 온당한 자세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지금 물어야 되는 대상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또 압수수색이나 이와 관련한 서류, 또 헌재에서 보낸 서류들하고 체포영장은 좀 다른 거 아닙니까? 체포영장까지는 막아설 수 없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 전문가들도 좀 있던데요. 법교수나 뭐 이런 분들이요. 아니, 그 대통령이 그렇게 상권분립 이런 거 이제 그 계속 주장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영장은 법원이 발부하는 거지 않습니까? 따라서 막아서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상식이죠.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영장 그 집행까지 막는 거 아니냐 이러다가 오는 물리력 충돌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네. 이거는 높아심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런 일이 발생하면 절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그러니까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경호처한테 지시하는 거 이거면 끝난다라는 거예요. 네, 레드헤어님 등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보내주셨어요. 꽃바구니에 출석 통지서를 같이 보내면 받을까요? 참 개그로 이렇게 넘기시는 우리 촌철님들 대단하십니다. 해악이 있는 민족이고요. 레드헤어님은 이런 얘기도 보내주셨어요. 아까 천공의 음성을 저희가 좀 들려드렸잖아요. 네. 이렇게 촌철을 남겨주셨어요. 하늘이 낸 게 맞다면 탄핵도 하늘의 뜻입니다. 그렇죠. 받아들이세요. 뭐 이런 얘기고요. 8582님, 윤석열 대통령과 경호처 국민 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휴. 한숨까지 보내주셨고요. 천공 얘기 하나만 짧게만 할까요? 시간 낭비라고 아까 이제 그냥 건너뛰어 버렸는데 명태균 씨 구속됐죠. 네. 건진법사에 대한 지금 구속영장 청구됐죠. 네. 오늘 영장심사 봤죠. 이른바 3대 인물 중에 이제 천공만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궁금하다 그랬더니 이 영상 보도가 나왔어요? 아니 뭐 저희 방송 듣나 싶어가지고요. 네, 말씀하시고요. 네. 그러면 천공은 그래서 아까 제가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눈치가 없는 건지 아니면 일편단심인 건지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그리고 또 과거의 천공의 발언이 지금 또 보도를 많이 타고 있는데 네. 2022년 2월입니다. 네. 그때 개표 부정이 아주 심하다. 어떤 조직이 지금 개표 조작을 해버리면 우리는 또다시 당하는 것이다. 이것을 조심해야 한다라고 이분도 부정선거에 꽂혀 있었다고 하네요. 근데 저는 직업이 궁금한데요. 역술인이 맞습니까? 아니면 시사평론가입니까? 이분은? 세상 모든 것에 대한 질문에 답을 구하는 분이라잖아요. 아, 그런 겁니까? 아, 그러면 만물 박사 본인이 스스로 만물 박사로 그렇게 설정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게요.
그리고 김진희님은 지금 한덕수 총리나 경호처의 입장을 보면서 이런 의견 보내주셨어요. 네. 누가 봐도 끝까지 싸우겠다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라고 봐야 되겠죠. 동짓날을 얘기를 했으니까. 그죠? 동지 내일 모레 아닌가요? 21일인데. 네, 그렇고요. 한편 어제 저희가 잠깐 건진법사 얘기했었잖아요. 네. 오늘 이제 구속영장 심사를 받는데 저희가 어제 법사폰이 2대라 그랬는데 3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부까지 확보를 했다고 하는데 네. 그래서 많은 언론들이 법사 게이트가 열릴 건지 시선 집중을 하고 있더라고요. 명태균 씨가 지금 제출한 핸드폰도 석대 아닙니까? 법사폰도 석대라고요? 네. 아까 그 남상권 변호사가 지금 거기서 쏟아져 나온 파일이 몇 개요? 15만 개요? 15만 개를 지금 앞으로 선별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법사폰도 지금 석대라고 한다면 거기도 그 비슷한 양의 지금 파일이 쏟아져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어느 세월에 그거 다 하나요? 일복 터졌네요. 일복 터졌어. 그래도 해야죠. 그죠? 네.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밝히기 위해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와중에 천명님이 이런 촌철 보내주셨네요. 하늘이 내는데 부정선거를 왜 걱정해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마크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